삐바른 거래. 2008년 말의 어느 날 매춘 행위를 탐방하는 여정이 황혼에 시작되었고 리손, 쿠앙 엔거이, 리손의 한 친구의 소개 후 불과 10분 만에 이 섬 지역에서 매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우리는 리손, 관가이, 쿠앙 엔가이의 안빈, 앤윈에 있는 신마을 엑섬 모이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예전에는 주류 마을로 불렸고 지금은 좋지 않은 별명인 매춘굴로 알려져 있다. 친구는 차를 한쪽 구석에 세우고 나를 티티라는 가게로 안내했다. 손님이 오자 가게 주인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다. 요즘 부인에게 잡혀서 그런지 안 보이셨네요. 먼저 몇 병 마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죠. 어제 새로 데려온 2명의 젊고 예쁜 인형들이 있는데 지금 바로 불러서 손님을 모실게요.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몇 병의 맥주를 시켰다. 친구에 따르면 이곳의 규칙은 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운을 차리는 것이다. 마지막 맥주 병이 비워지자 2명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아주 얇은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친구는 눈짓을 주고받고 우리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소형 노래방으로 작은 소파와 음향 장비, 화면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화장실과 빠른 거래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나는 마이크를 건네주었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맥주 캔이 차례로 열리고 단 4명의 사람을 위한 안주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 티처이며 이제 21세가 되었지만 매춘 경력은 벌써 5년이나 된다. TH는 이렇게 말했다. 빈딘 빈 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16살에 호치민시로 가서 커피를 팔았어요. 그 후 가게 주인의 유혹에 넘어가 이 직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이 외딴 섬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친구는 다른 여인과 빠른 거래를 위해 흥정을 시작했다. 결국 2 사람은 15만 통에 합의하고 다른 방으로 향했다. 급한 마음이었는지 마이티에이또 나에게 우리도 시작할까요? 가격은 같아요.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실로 가셔도 돼요. 라고 제안했다. 이 섬에서는 고객과 매춘부들이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면 굴에 들어가기가 부끄러운 경우가 많다. 이를 알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은 항상 새로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와 고객이 익숙한 꽃이 아니라 신선한 꽃을 만나게 해준다. 꽃이 아름다울수록 가시는 더 날카롭다. HBT 나와 함께 탐방에 나선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매춘부들은 달콤하게 굴지만 매우 교활해요. 손님을 술에 취하게 만든 후 돈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 섬에서는 꽃을 따러 왔다가 돈을 잃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속아서 얻어맞는 일이 흔하죠. 이건 농담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앤비인히 마이펀 M이라는 남자는 매춘부와의 거래 후 친구가 먼저 돌아간 후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지갑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따이 소리치자 그 매춘부와 가게 주인은 그를 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얼굴이 멍들고 눈이 부었지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까지 내놓고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 가장 최근에는 앤하이의 NVD라는 남자의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긴 바다 여행 후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함께 즐기기 위해 매춘굴을 찾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바다에서 벌어들인 2천만 동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는 가게로 돌아가 매춘부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남편을 유흥업소에서 찾는 이야기. 한 여성이 서둘러 노래방으로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돌아가며 바람난 남편들 때문에 섬 전체가 뒤집혔던 한 아내의 질투 섞인 싸움, 또는 어떤 아내가 조용히 남편을 유흥업소에서 데리고 나와 타이르는 장면. 이는 한때 평화로웠던 리손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춘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등유 램프를 밝히며 집안을 오가던 T씨는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잠긴 듯했습니다. 얼마 전 당신 남편이 몇 명의 접대부와 노래방에서 흥겹게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바람기 있는 성격을 잘 아는 그녀는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이러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남편을 찾으러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노래방을 둘러봤지만 남편을 발견하지 못한 그녀는 사람들이 남편을 목격했다는 곳인 QS 노래방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의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남편이 그곳에 있다는 확신이 없기에 결국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차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T씨와 달리 NTSH씨는 조용히 남편의 바람을 드러낼 기회를 기다리며 접대부들에게도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침착하게 그들을 덮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회가 오자 그녀는 노래방으로 향했지만 남편과 접대부는 이미 짧은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남편을 끌어내고 접대부에게는 따귀를 날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큰 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 PTM씨는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남편이 술집에서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거짓말을 하며 귀가를 미뤘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남편을 찾아내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K씨처럼 조용히 남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래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화를 내었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손 섬의 이 같은 매춘 문제는 많은 가정에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가족 내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섬 주민들 사이에서 남편을 노래방에서 찾아다니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블로그 사연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최신 영상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오후 9시 우리는 하노이 자람 지역의 옌비엔 마을에 있는 판당류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 길의 모습은 꽤 정돈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무성한 나무들은 사라졌고 도로는 부드럽고 매끈하며 보도는 새로 정비되어 가로등이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비춥니다. 이 거리가 개선된 이후 많은 노인들이 저녁 운동을 하러 나올 공간이 생겼고 아이들은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판당류 거리를 대표하는 특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미한 조명과 함께 한껏 화장한 접객권들이 출입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어두운 카페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판당류 거리는 사람들에 의해 유명한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 거리, 희미한 조명 거리, 혹은 행복의 교차로. 모든 카페를 돌아다니며 모터사이클을 타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동료와 저는 거미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당류 거리 끝 국도 3호선에 가까운 이 거미집의 겉모습은 매우 특이하여 이곳이 다른 카페와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휴대폰 매매 및 수리라는 간판과 함께 삼성 로고가 크게 적혀 있어 이 지역에서 처음 오는 손님이나 색다른 경험을 찾는 사람들은 이곳이 음란한 장소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동료는 행복의 거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곳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되돌아가려는 찰나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주차하세요, 두 분.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우리는 금세 그 소리와 함께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손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자 그 남성이 길로 나와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 여기 들어오셔서 저희 아가씨들을 만나보세요. 보장해 드릴게요. 그에 대해 제 친구가 재빨리 질문했습니다. 여기 진짠가요? 남자는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최대한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세대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울 거예요. 여기 모든 집이 다 그래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말에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아 결정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하자마자 우리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두 여성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방은 약 10평 정도로 매우 부족한 환기와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4개의 테이블과 하나의 소파 세트가 있었지만 매우 낡았습니다. 각 테이블 아래에는 병이, 화장지, 작은 물병들이 있었습니다. 각 휴식 공간은 냄새 나는 여러 개의 천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매력 없는 직원 때문에 휴식할 기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망치려고 하자 밖에서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훌륭한 모델이 올 거예요. 대기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저와 함께 있던 접객권이 호출되고 대신에 몸매와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불쑥 어머 너무 까다롭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시간이 다 갈까봐 라고 말하며 의상 중 일부를 급히 벗어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살짝 밀치며 방금 아내와 다투었어. 그래서 여기 와서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다음에 더 편하게 쉴게 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여기 와서 아내와 싸웠다고 말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이 기분이 나쁘다면 나가야 해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한 나는 지갑에서 2장의 지폐를 꺼내 그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훨씬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녀는 수영장 근처에 있는 하하 포토에서 온 20살 된 수영장 직원으로 여기에서 거의 3개월째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이 카페의 직원은 아니며 같은 거리의 다른 카페 직원입니다. 그녀는 보통 다른 카페에 임대되어 어려운 고객이나 바쁜 시간이 아닌 경우에 자주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녀와 같은 직원들은 매일 1030명의 고객을 휴식시키며 각 카페마다 35명의 직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30분에 15만 동의 가격으로 하루에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는 판당류 거리의 휴식 서비스와 희미한 조명 카페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발전해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와 그녀의 대화가 한창일 때 갑자기 4번 테이블 시간이 다 됐어요 라는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다음에는 내 카페에 직접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모실게요 라고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높은 가격과 저렴한 가격 15만 동의 가격으로 판반 돈거리와 판당료거리 역시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의 사랑의 시장으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법 집행 기관의 단속이 있지만 이곳의 성매매 활동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마사지를 제공하는 상점이라는 명목 아래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고급파나 고급 장소에서 쫓겨난 만료된 종류로 분류됩니다. 판반 돈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는 모델들을 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 불이 켜지기 전 좁고 낡은 집들 앞에서 사각형으로 된 다리미 셔츠를 입은 여성들이 고객을 기다리며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밤 8시 저는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30섹스 번지 앞에 멈췄습니다. 차를 세우기도 전에 2 아름다운 여성이 동시에 편안하게 하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여기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여성 중 한 명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차를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15만 동으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침대도 있습니다.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2명의 젊은 남성이 어디서 나타나 차를 가게 안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단골 고객이 온 것을 보자 아름다운 여성은 정중하게 30분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하고는 신속하게 낡은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순번을 잃어버려서 화가 난 저는 친구를 끌고 차로 떨어진 찻집으로 가서 2명을 더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찻집 주인은 남부 억양으로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 가게는 손님이 많아서 가끔 줄을 서야 하기도 해요. 그녀는 정말 예쁘죠. 저는 대화 중에 여기서 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라고 묻자 주인은 손을 흔들며 사소한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찻집을 떠나 50m도 못 가서 우리는 다시 5명의 꽃을 팔고 있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자신감 있게 보이던 저는 차를 멈추고 가격을 제시했으며 1983년 생애 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린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불이 켜지면 저희는 서둘러 저녁을 먹고 고객이 오면 잡아드린다고 해요. 지금은 고객이 없어요.
피크 시간은 밤 9시 이후이거나 늦은 시간에 술이 남고 색이 부족한 손님들이 저희에게 오는 시간이죠. 그녀와의 대화 중에 침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리는 단지 이 더러운 집에서 고객을 받을 뿐이라고 거부했습니다. 판반돈 거리의 평화공원 근처에서는 성매매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집도 침대도 없는 이곳의 성행위는 무성한 풀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고객이 5만 동에서 7만 동만 지불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소 사람을 유인하는 거리로 불리는 자아파트 버스터미널에서 바오봉 거리까지의 구간은 몇 년 전에는 수백 명의 꽃을 팔고 있는 여성들이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계속되면서 이곳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호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유인하는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오토바이 기사를 한 명에게 물어보자 그는 버스터미널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금방 보일 거예요. 그러자 물장수인 하라는 재빨리 저에게 주의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오히려 고생입니다. 돈을 잃는 것도 모자라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 질문도 없이 하라는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두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여자를 찾았는데 숙소에 들어갔다가 사기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사라졌어요.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또 다른 고객들과 함께 간 사람이라서 관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도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없어서 돈을 잃은 거죠. 상황이 심각한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날 때 정말로 한 여성 상당히 통통한 일하는 사람이 즉시 오토바이에 접근해 고객이 없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방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있고 따뜻한 물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빠른 서비스는 30만 동, 하룻밤은 50만 동이에요. 자아파트 지역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 중령 은구엔 반타이 자아파트 경찰서 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아파트는 도시의 10대 중요 구역 중 하나로 그중 성매매 문제도 포함됩니다.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는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관리되고 있으며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에서 3명의 여성은 어린아이 36개월 이하를 기르거나 병이 있어 임신 중인 경우 등이 있어 여전히 조심스럽게 길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법적 서류를 작성했지만 법률 규정 때문에 행정처벌만 받고 다시 풀려날 뿐 회복센터나 시설로 보내지지는 않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삐 빠른 기차, 하룻밤 등은 매춘 여성들이 사용해온 구어체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시작한 여성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런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결국 익숙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회상합니다. 25세의 무아이는 트룬킨 거리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남성 고객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다른 선배들처럼 거리에서 생계를 의존하지는 않지만 직업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녀는 질투에 의한 폭행 위협, 다른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손님을 받을 때마다 30만에서 50만 동을 벌지만 그중 50%에서 70%는 사장에게 내야 해요. 방세와 콘돔값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죠. 그녀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금지된 직업 뒤에는 사회에서 경멸의 시선을 받는 여성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32세의 라는 상황에 밀려 신체로 생계를 꾸리는 직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는 생계의 파란만장한 직업 때문에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해 보이며 영혼과 육체도 무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직업에서 벗어나 소탈하고 순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본래의 매력을 되찾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아름다운 소녀들이 많아요. 언덕 지역의 소녀들이죠.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가난한 고향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형편이 어려운 대가족의 장녀로 일찍부터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는 듯합니다. 이 길에 들어선 후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멀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VY는 무거운 편견 속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객의 오락거리가 되면서 그녀는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아이의 출생은 그녀를 끊임없는 괴로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는 낙태가 일상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VY뿐만 아니라 고압적인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여성들 대다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 만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애처로운 것은 일정 나이가 되면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어둠 속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엔 커와 카우기아이의 구불구불한 작은 골목 깊숙이 허름한 숙소들은 많은 타락한 소녀들의 임시 거주지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있으며 일부는 이미 은퇴한 매춘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 숙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엔구엔 티 비치는 그러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5살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병은 그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으며 그 무게는 불쌍한 아들에게도 전가됩니다. 15세부터 유랑 생활을 하며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며 살아온 빛은 인생의 가혹함에 의해 신체로 생계를 꾸리는 직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믿을 수 없는 충격을 계속 겪었습니다. 인신 매매당하고 나이트클럽과 배서 일하며 고객을 위해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치 꿈속의 연인 같은 사람과의 사랑에 빠졌지만 임신 소식을 전하자 꿈속의 연인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으니 다른 일을 탓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 아이가 불쌍할 뿐이에요. 빛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밤의 나비 중 대다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노후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은퇴한 후에도 그들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그들의 아이에게 엄마가 매춘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아이가 매춘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는 꽃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미 나이가 많아진 상태이든 밤의 나비들은 보통 서로 가까이 살며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밤의 나비들은 그들의 거처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가 발각되면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2-3개월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라도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어떤 매춘부들은 떠돌며 살게 되며 다리 밑, 시장의 구석진 곳 등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을 집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가 남의 가정에 해를 끼치는 것 같은 당신은 필요 없어. 이런 악습을 이 동네에 가져오지 마세요. 이는 옌이라는 매춘부가 이미 익숙해진 비난의 소리입니다.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그녀는 안전하지 않은 고객과의 만남이 남긴 결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춘업을 그만둔 후에도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고향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아이 양육시설이나 고아원과 같은 의미 있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고 싶어요. 21세에 남은 자신이 길거리 매춘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이 사회의 바닥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람은 종나이의 트랑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시절 람은 또래 친구들처럼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줄넘기를 하고 놀이를 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15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꿈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인생이 어떤 예기치 못한 전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램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5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심리와 생리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가장 쉽게 상처받을 시기였던 그때 그녀의 가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서 그녀는 거센 폭풍우 속에 고립된 채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작은 사업을 했지만 우리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때 온화하던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는 매일 내기 싸움에 빠져들고 밤새 도박과 카드놀이에 빠져 있었죠. 그는 사업도 내팽개치고 다른 도박꾼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가족을 위해 처음 엄마와 함께 살던 그녀의 삶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람은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다녔다. 1년 후 그녀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새 남편을 만나고 나서 엄마는 점점 나에게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어요. 의붓아버지는 종종 이유도 없이 나를 혼냈어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그는 자주 나에게 접근하고 만지려 했어요. 나는 엄마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끔찍한 집에서 조용히 참아야 했어요. 라고 람은 털어놓았다. 가족의 해체로 인해 실망한 람은 학업에 점점 소홀해졌다. 그녀는 종종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결국 람은 9학년이 되었을 때 퇴학을 당했다. 엄마의 꾸지람이 두렵고 의붓아버지의 위협적인 시선이 두려워 람은 한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서 호치민시로 떠돌며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다. 호치민시는 화려한 도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고향에서 온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다. 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균형 잡힌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 하얀 피부,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그녀는 고급 커피숍에서 일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달 일한 후 그녀는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되었다. 고객들의 팁과 월급 덕분에 람은 자신이 가난한 고향 소녀라는 사실을 잊었다. 새내기의 아름다움 덕분에 람은 유명한 부자 남자의 눈에 띄게 되었다. 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게에 들어오면 항상 나에게 커피를 시켰어요. 퇴근할 때는 나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일이 끝나면 그는 나를 데리고 쇼핑과 외출을 하며 아낌없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삶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그녀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면서 17살이 되자마자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남자친구의 말에 따라 람은 커피숍에서 일을 그만두고 그가 빌린 아파트로 이사했다. 생활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시절이었다. 람은 자신이 왕자님을 만난 것 같았다. 람은 이렇게 회상했다. 매일 우리는 함께 자고 저녁이 되면 함께 외식을 했어요. 가끔 그는 나를 여행에 데려가 주었고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점점 커지는 배를 두고 떠났다.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람은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남은 적은 돈으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하숙방을 빌렸다. 람은 우울하게 말했다. 그때 나는 낙태를 하려 했지만 의사가 이미 태아가 너무 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감내해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내야죠. 그를 생각할수록 더 증오가 커져요. 아마 지금 나는 그 때문에 남자들을 아주 미워하고 있어요.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나는 어떻게 람을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이웃의 도움 덕분에 람은 귀여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다. 아기를 낳은 지 2달 만에 그녀의 돈이 바닥났다. 여러 날 고민 끝에 람은 눈을 감고 길거리에서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매춘부가 된 것은 아마도 람이 내심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사회의 바닥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슬퍼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럽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람은 웃지도 슬프지도 않으며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직업은 수입이 높지만 정말 굴욕적이에요. 누가 나를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번 돈은 경비원과 매춘부에게 나눠줘야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해요. 지금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뭐 할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나는 밤에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낮에는 아기와 함께 집에 있어요. 추운 안개 속에서 밤마다 손님 없이 담배를 피우며 아침이 되면 람은 홀로 돌아갔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손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방에서 학대와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람은 울며 몸부림쳤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한 달 동안 남아있던 멍이 여전히 아프다. 또는 손님이 다수의 변태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주일 내내 나가고 싶지 않았다. 라고 람은 이야기했다. 밤새 깨어있고 낮에 잠들다 보니 람은 많이 여위고 병약해졌다. 그녀는 전화기 화면을 켜며 두 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과거의 람이 훨씬 더 밝고 온화하며 건강해 보였다는 것을 보았다.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급격히 쇠약해졌고 특히 순수했던 눈빛이 시들어 버렸다. 그 눈빛은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가 얽혀 있음을 느끼게 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기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